우리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거기에 좋다는 각종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의 저자 데릭 시버스는 자전거를 타며 깨달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바닷가 바로 옆에 살았을 때 그곳에는 바다를 따라 12km, 왕복 24km에 이르는 멋진 자전거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최대한 빨리 얼굴이 붉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하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라이딩을 마친 후 시간을 확인하면 정확히 43분이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자전거 타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타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가 연상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도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이전과 달리 그냥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소의 50% 수준의 힘으로만 페달을 밟은 그날, 그는 평소와 다른 느낌을 느낍니다.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했고 두 마리의 돌고래를 보았으며 펠리컨 한 마리가 바로 머리 위로 날아가는 장면도 볼 수 있었죠. 물론 새똥을 맞기는 했지만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라이딩을 마치고 시간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45분.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달렸을 때와 고작 2분, 약 4%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빨리 전력을 다해 달려도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며 천천히 달린 것에 비해 4%밖에 빨리 도착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길을 쓰고 해도 4%밖에 더 얻지 못할 바에는 그 4%를 포기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며 96%의 결과에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에너지가 더 채워지고 삶의 만족도도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고 보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과 회사가 약 4km 거리에 있는데 어느 날부터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길을 쓰고 매우 빠르게 걸었습니다. 회사나 집에 도착했을 땐 겨울인데도 땀이 났을 정도였죠. 그렇게 전력을 다해 빨리 걸으면 36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엄지발가락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힘을 빼고 발과 발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거나 깜빡거려도 뛰지 않았죠. 그랬더니 통증도 없고 주변 환경도 사람도 더 눈에 담을 수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었더니 딱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최단 기록과 비교하면 10% 차이입니다. 저자보다 좀 더 많은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저자의 말을 공감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해내기 위해 나 자신이 기진맥진하게 될 정도로 스스로를 압박하고 쥐어짜는 일, 이제는 그만두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결과는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100점 맞아야만 성공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편해지자고요. 세상은 1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세상이라는 것이 구성되고 또 흘러가죠. 애초에 2등, 3등이 없으면 1등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은메달리스트가 아닌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은메달리스트는 어떤 기분일까요? 1초만 더 빨랐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아깝다, 젠장. 이렇게 시기 질투에 휩싸이고 자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동메달리스트의 입장은 어떨까요? 1초만 느렸어도 메달을 따지 못했을 텐데 정말 다행이야. 나 스스로를 칭찬해. 메달리스트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 라고 생각합니다.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 이해하기는 쉬워도 삶에 적용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각종 소셜미디어는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부러움이나 분노로 불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초점을 조금만 바꿔서 동메달리스트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삶이 한층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만약 최고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얻었을 때 금메달리스트가 된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지만 곧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 좀 아까 얘기한 은메달리스트와 같은 입장이 되겠죠. 대신에 충분히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동메달리스트가 되어 자신보다 더 좋은 물건을 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이미 자신은 충분히 좋은 물건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워라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숫자가 들어간 선을 상상해 봅시다. 왼쪽에 0이 있고 오른쪽 끝은 20입니다. 인생에 있어 균형을 추구하는, 즉 워라밸이 갖춰진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10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17입니다. 보통은 이 지점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10으로 갈 수 있을까? 뭘 더해야 하지? 3을 더할까? 전력을 다해 10을 더하면? 하지만 아무리 더해도 10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더하기 마인드셋이 골수까지 뿌리박혀 있어서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는 쉽게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말로 뼈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여러 방향으로 달리고 주위를 흐트러 놓는 방해물에 이끌리며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장애물에 묶여 있다. 반면에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초점이 좁고 시간 낭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과거의 오랜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너무 적게 먹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거나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요. 짐과 책임, 우선순위가 너무 많은 우리 삶. 이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것을 빼고 나면, 비우고 나면 우리 내면이 이미 내 삶을 이롭게 만들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감은 무언가를 더해야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감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영감이라 칭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가는 영감일 수 있습니다. 빼고 비우기를 통해 나를 찾고 영감을 찾는 일은 더하기보다 더 쉽고 즐겁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빼기와 비우기,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교똥이었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